이제 진실을 얘기해봐. 종수야, 이종수. 이종수. 맞네. 여긴 나의 하나뿐인 친구 이종수. 벤이라고 합니다.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 왜 만나는 것 같아?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져요.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 혹시 혜미하고 연락되세요? 먼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칸 영화제 초청된 소감부터 한번 여쭤봅니다. 예, 칸 국제영화제는 뭐 아시다시피 세계 영화제 중에서도 가장 영화를 알리기 가장 좋은 효과가 큰 영화제이고 또 가장 많이 주목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화를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칸 영화제 앞서서 이제 초청되셔서 가지는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뭐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 뭐 주변에서도 말씀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저희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좀 뭐 기대하시는지. 제가 그 심사도 해봐서 경험이 있는데요. 칸 영화제는 결과는 귀신도 모른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바깥에서의 평가나 뭐 기대작 이런 거와 심사위원 내부의 그 반응이 너무 다르고요. 또 심사위원들이 생각했던 것도 마지막에 토론을 하면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거고 그냥 거기 소개되는 작품들이 다 나름의 개성과 장점과 미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평가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을 뭐 받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뭐 보너스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8년 만에 이제 새로운 영화를 내놓으셨는데 영화 뭐 외적으로도 직접 8년 만에 현장 복귀해 보시니까 뭐 어떤 점이 좀 많이 달라졌다거나 새롭게 좀 와닿으신 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 일단 지금 영화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 영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복지랄까 뭐 이런 것을 더 이제 배려한 그런 표준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 되게 편해지고 저 자신도 그 안에서 좀 뭔가 자유로워지는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뭐 제작비 같은 경우는 뭐 부담이 있겠지만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저 자신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물으면서 스스로를 더 자유롭고 젊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박하사탕이 또 재개봉을 하고 또 이번에는 버닝을 갖고 개봉이 되다 보니까 또 비교해서 보는 또 관객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아까 말씀을 보면 버닝은 젊은이들의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고민, 분노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뿌리를 또 추적해 보시는 본인의 어떤 이야기라고
그 고민과 해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떨까요? 지금 젊은이들이 보면서 더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기성세대들 도대체 요즘 젊은이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점에서 분노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성세대들한테도 좀 어떻게 뭐 접점이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재미있는 것은 이제 박하사탕도 그 같이 후반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버닝을 후반 작업하면서 보고 있다가 박하사탕을 다시 봤거든요. 재미있는 게 박하사탕이 훨씬 나이 든 사람이 만든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런 점에서 감각적으로 더 지금 젊은이들의 정서나 감각에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세대 좀 더 나이 든 기성세대들이 봐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작업한 뭐 유한 씨나 스티브 연, 전종서 씨 이런 젊은 배우들과의 작업에서 실제로 본인이 원래 이제 영화 촬영 들어가시기 전에 가지셨던 생각과 좀 다르게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변화를 시키거나 그런 부분도 있나요? 네, 뭐 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 인물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들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기 그 캐릭터를 자기 내면화하는가가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화를 많이 했고요. 각각 그 캐릭터를 그 연기한 배우들이 자기 나름의 그 이해와 그 배우에 대한 그 몰입이 각각 달랐는데 그 점도 되게 흥미 있었습니다. 그 유한 씨는 현실에 대한 되게 예민하고 불안정한 그 젊은이의 정서를 아주 그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아주 미묘한 그런 감정을 가지는 역할이었는데 그걸 그 외줄타기 같은 그 감정을 되게 잘 해냈고요. 스티븐 연은 영화 캐스팅을 위해서 처음 만났을 때 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면 저보다도 벤이라는 인물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벤이 갖고 있는 정체불명의 그러한 요소들을 스티븐 연이 본인이 이미 살면서 경험하고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되게 그 직접적으로 와닿았고요. 전종서는 신인이긴 하지만 그 잠재력이나 또는 그녀의 그 감성이 지금까지 한국의 여배우의 어떤 사람과도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독특함을 갖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하고 영화 속에서 그게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번 영화에 처음으로 디지털로 촬영하셨다는 것도 제가 본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젊은 감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신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뭔가 변화를 좀 추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뭐 디지털은 지금은 어쨌든 기술적으로 필름으로 찍을 수가 없고 디지털로밖에 찍을 수 없는 기술 환경이 이미 변해버렸는데 디지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고요. 그 영화는 저는 즉흥성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즉흥성을 포착해내는 기능은 기술적으로 디지털이 훨씬 우월하고 그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이 우리 영화가 추구하는 젊음의 감성이랄까 젊음의 감각과도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최대한 그걸 살리려고 노력을 했죠.
앞서도 얘기하실 때 이제 감독님 메타포라는 표현을 상당히 자주 쓰셨는데 사실은 칸이 감독님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감독님께서 이렇게 영화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메타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감독님 전체 영화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거하고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주 사용하셨길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감독님의 생각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메타포라는 거는 뭐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주어진 현실, 그 너머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겠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모든 예술은, 모든 작가는 현실과 그 현실의 메타포를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작가는 뭐 현실과 메타포 사이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영화 역시 이제 직접적으로 영화 속에 메타포가 나오긴 하지만 저는 그걸 관념적으로 의미와 관념을 가지고 관객에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를 느끼는 느낌과 정서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관념적인 메타포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다른 배우들은 뭐 워낙 전작들도 있고 알려져 있지만 전종서 배우는 저희도 아직 영화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감독님이 이제 많은 배우들의 오디션을 보셨을 텐데 전종서 배우를 이렇게 선택하셨던 어떤 특별함이라 그럴까, 그렇게 딱 보였던 어떤 순간이나 그런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 배우 오디션을 통해서 배우를 찾을 때요, 어떤 역할을 연기로 표현해줄 배우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다 싶은 배우를 찾아서 손을 잡고 영화 속에 데리고 온다는 생각으로 찾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종서 씨가 그 혜미라는 쉽게 규정하기 어려운 독특한 매력을 가진 젊은 여성의 느낌을 갖고 있다고 느꼈고요. 배우로서 이야기하자면 도대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매력적인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매력을 영화를 14일 날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첫 입성하신 소감. 사실 매우 무한한 영광이고요. 개인적인 어떤 소감보다는 저희 영화의 일원으로서의 느낌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아주 새롭고 특이한 방식으로 세상에 말을 거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알리는 아주 큰 좋은 무대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뭐 수상 여부나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보다도 어떤 세계 무대에서 한국 영화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비슷한 연배이시니까 또 상당히 특별히 이 부분은 내가 좀 많이 공감이 갔다 이런 부분도 좀 있나요? 그 캐릭터에서?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호함인 것 같아요. 최근 영화들을 보면 인물들이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그려지는 편이 많고 저 역시도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인물이 속내를 알 수 없고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겠고 어떠한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지 모르겠고 수수께끼 같다라는 지점이 우리가 참 간편하게 많은 정답들을 주변에 늘어놓고 살아가고 그걸 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인물이란 건 세상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뭔가 수수께끼 같고 알 수 없고 당장 내 속내도 내 친구도 내 가족의 속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게 저는 인물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를 아주 현실적으로 잘 담아낸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큰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창동 감독님 얘기도 이제 처음 작업 아까 뭐 변태 감독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 영화계 거장이시잖아요. 네. 직접 작업을 해보시니까 아 정말 이분이 이래서 거장이다 뭐 이런 느낌 받는 부분이었달까 그런 거 있을까요? 이래서 변태다. 사실 저는 변태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고요. 아주 집요하다라는 게 뭐 변태 같다라면 변태 같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가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지간해서는 오케이를 안 내주시고 훨씬 더 많이 배우가 어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다 뭐 이런 말씀도 감독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데 뭔가 새로운 지점으로 혹은 어떤 진짜와 같은 지점으로 다가갈 때까지 배우를 계속 몰아붙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의 100% 이상을 끌어내시는 그런 능력이신 것 같으네요. 그렇죠. 뭐 이미 정복한 세계를 또 가고 나서 대단한 일을 했어가 아니고 정말 어디인지 어떤 지점인지 알 수 없는 세계까지 어떤 여행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유아인 배우 개인의 어떤 게 좀 연기에서의 변화 네. 앞선 자리에서 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얘기 같기도 한데 이번에는 좀 그동안의 강박을 좀 내려놓고 연기를 하려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느끼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전에 작업을 했을 때와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봤을 때 그 차이에서 느끼시는 어떤 개인의 느낌? 훨씬 자유롭고 편안해지고 인물 그리고 극 안에서 존재하는 저와의 어떤 갭 이렇게 뭐 그 틈새가 훨씬 더 많이 좁혀지고 자연스러워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연기를 하면서도 어떤 이질감을 느끼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 면들이 많이 배제된 상태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복된 질문이 제가 많네요. 반복된 게 많네. 저기 그 한국 영화에서도 개봉을 하지만 한국 극장에서 사실 유아인 씨 작품을 봤을 때 버닝의 어떤 딱 그 캐릭터로만 보는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전작에서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배우 유아인이 아니라 또 인간 유아인으로서 활동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선들도 있고 근데 이 칼에서는 세계 무대에서는 신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고 그러니까 나를 좀 편견 없이 보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네네. 사실 두 가지 다 재밌는 일이에요. 어떤 선입견, 편견 위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것과 아주 깨끗한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저마다 다른 재미가 있고 다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면을 다 두 가지 피드백을 두 가지 반응을 다 얻게 되고 그 다른 차이점을 배우로서도 관찰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영화제 우리가 흔히 뭐 상업영화, 영화제 영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제에 간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영화 전체가 간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배우의 입장에서도 어떤 그 스타와 배우 사이의 어떤 또 다른 세계로 한번 성장하거나 뭐 좀 변신을 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이번 칸 영화제가 또 어떤 경험이 될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그런 세계 무대에 선보이게 될 작품 이번 버닝 이전에는 어떤 욕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다른 무대를 체험해보고 싶고 다른 반응들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느낌이었겠죠. 근데 막상 정말로 이게 현실적으로 제 일이 되고 눈앞에 놓여지게 되니까 어떤 개인적인 욕심 같은 것들은 많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뭐 영화제용 영화, 뭐 상업 영화의 구분이 아니고
어떤 기존의 틀을 탈피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이런 영화들은 홍보의 무대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절실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칸이라는 무대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투영하기에는 쉽지 않은 무대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 영화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좀 의문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기 그 스티븐 연이 맡은 역으로부터 헛간을 태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저희 예고편만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고 혜미는 그 캐릭터한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나마 좀 클루를 주신다면. 굳이 어떤 벤이라는 인물 혹은 뭐 어떤 비닐하우스를 태운다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개인적으로 풀리지 않는 어떤 실마리, 어떤 응어리, 어떤 분노를 저희 영화 제목 그대로 버닝, 표출하는, 불태우는 그런 과정들, 이 어떤 이 벤이라는 인물이 가진 독특한 취미에 이렇게 종수란 인물이 함께 빠져들고 버닝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들지 않나. 어떤 은유적으로 어떤 이 종수의 움직임이 어떤 지향이 발현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크게 드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까 질문하려던 걸 까먹었어요. 그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영화를 설명하시면서 기존의 틀을 깨는 영화라는 표현을 앞서 기자회견에서 또 쓰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영화라는 어떤 규칙과 질서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 혹은 인물을 전달하고 인물을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존에 우리가 영화를 생각하면 어떤 스토리야? 어떤 내용이야? 어떤 인물이 나와? 가 주된 질문이 되잖아요. 그 질문에서 한 발짝 더 벗어나서 영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지? 라는 질문으로까지 어떤 이 영화 자체가 전이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정말 많이 보잖아요. 매주 수도 없이 영화들이 뭐 국내 영화, 외화 쏟아져 나오고 우리의 몸이 어떤 영화를 향한 우리의 시선들도 좀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자세도 어느 정도 많이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영화를 향한 어떤 새로운 자세, 시각을 그런 면에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자세를 고쳐 잡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보시는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그 feeling이 어떠냐고요? It's an honor to go to Cannes. It's a wonderful festival at a global stage with very high regard for the films that it lets in, and to be part of that is pretty exciting. And I think it's really exciting, especially that I get to go with this particular cast and with this particular director. For me, it's a very big honor. 지금 뭐 감독님 말씀도 하셨는데 이 작품에 감독님께서 이제 배우분께서 제가 한국말로 질문 드렸는데 괜찮으신가 모르겠네.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나보다 이 벤이라는 인물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연구를 하셨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 그 벤이라는 캐릭터의 핵심은 뭐라고 보셨는지. 감독님보다 더 잘 아신다고 그런 말 했나요? 감독님께서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Whoa. Well, yeah, I think for me, I really understood Ben from a perspective of maybe someone coming from the U.S. The character of Ben is not necessarily anyone. He's not a 교포. He's 완전 한국인. But I think me as an actor personally, having an understanding of a different perspective of society, like I was saying earli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being individualist to collectivist is a very large gap, and I think the approach that I took was to take whatever I already had and bring that to the character, and I think the natural nuance of that mixed in with the fact that he was going to be a Korean, full Korean person was probably a really intelligent move by Director Lee. And so, yeah, I don't know if I necessarily knew more than 감독님. It was more that as we talked about the character more, we both got to understand each other. We talked less about who the character was and what type of person he might be or the nuances of just Ben. Rather, we talked more about philosophy on a greater scale of how things are and maybe how this character might view how things are. So, yeah. 비슷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이 작품 내가 꼭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어떤 매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Well, first 처음은 이창동 감독님 영화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저도 감독님한테도 못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 준비도 해놨어요. 왜냐면 저는 시나리오도 읽지도 않았지만 저는 책만 읽고 근데 책 읽었을 때 스토리 읽었을 때 내가 진짜 이 캐릭터 좋아했어요. 이 캐릭터 연기하기 재밌을 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나리오 읽은 다음에 감독님이 저를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진짜 감사하고 저 이 캐릭터 진짜 연기하고 싶었어요.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그냥 제가 이해하는 캐릭터여서 하고 아까 전에 그랬던 말 저는 미국인이니까 그런 살짝 다른 뉘앙스를 저 몸 안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가져왔으니까 그거에게 딱 정확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당연히 한다고 그랬죠. 좀 전에 이제 이창동 감독님 작품이니까 당연히 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유명하신 감독이라는 것 말고도 어떤? 예, 유명한 거는 유명한 감독님들 많이 있죠. 근데 저 생각에서는 이창동 감독님은 진짜 다른 감독님하고 차이 있는 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영화 볼 때 진짜 진실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감독님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런 감독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럼 그렇게 그분하고 완전히 일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특히 배우 연기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은 감독님을 믿는 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창동 감독님은 당연히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제가 아주 그런 마음 갖다가 당연히 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실제 작업을 해보시고 나서는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실제 작업이요. So that's your feeling about Director Lee After you going met. to the movie. How was it? Did it change after finishing the project? Oh yeah, it got better. I respect Director Lee more than I did before, and I don't even know if I didn't even think I could. I think the experience with working with him was a very non-traditional Korean setting. I think the way that we shot this film had very much Korean elements to it. You know, it's a Korean crew, it's a Korean director, it's Korea, and Korean actors, but really it was very universal in how he accepted all of his actors. I think in that way he gives license to the actors to be themselves or be the character that he chose them to be without too much fixing. Rather, if he does have any notes for you as a director, it's more about what he's trying to achieve in this scene.
So he doesn't really try to fix your performance per se, but rather he coaches you into understanding what this scene can be and how he sees it from his point of view. And for me, when someone has that type of direction and that type of vision, you just want to do what he wants to do. So it was a really great time. 이제 진실을 얘기해봐. 이종수야. 이종수. 이종수. 맞네. 여긴 나의 하나뿐인 친구 이종수. 벤이라고 합니다.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 왜 만나는 것 같아? 여기서 베이스가 느껴져요. 뼛속까지 울리는 베이스. 혹시 혜미하고 연락되세요?